정상외교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전용기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국익 때문에 MBC는 전용기에 탈 수가 없다. 세금 쓰는 순방에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김병민 위원님, 예. 아주 잘한 결정인 거죠? 그 바이든 알리면 때문이 아니고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프로그램에 나왔던 대역 자막 결정 때문이 아니고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고 난 뒤에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미 백악관에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속어라고 하는 F자가 섞였던 내용들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묻기 위한 내용들을 보냈는데 이 내용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 것이 사실상 국익을 저해하는 거다라고 평가하기 충분하고 취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취재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관례에 맞춰서 보도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해외 순방 과정 속에서는 구태여 편의를 제공하는 일에서 그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정도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국익을 따져서 국익을 따르는 여부에 따라서 언론사를 선별하겠다? 저는 너무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언론사가 진실을 쫓는 사람들이지 국익을 쫓는 사람입니까? 그게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알릴 의무가 언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는 것을 밝히고 말고는 언론사가 정할 문제이지 지금 국익에 위배되는 걸 했으니까 비행기 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네. 이게 이름이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서 비행기를 사놓은 것은 맞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참가하는 기자들은 공짜로 이 비행기 얻어 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부 다 회사마다 취재 비용을 다 대고 전부 다 비용을 내고 가는 건데 네. 마치 무슨 대단한 편이라도 봐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MBC가 뺀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뺀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쯤 전에 이러저러해서 이랬으니 뭐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갑론을박을 했다면 저는 가능한 일일 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어저께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체계적인 라인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어제 누군가 신경질 낸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화가 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결정이 내려졌고 밤 9시가 넘어서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MBC가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것은 대통령실의 결정 과정, 이 프로세스 자체도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깨알같이 대역 이야기를 집어넣었죠. 외교 국익 얘기하다가 왜 김건희 여사 대역 빼먹은 얘기를 꼭 이 성명서에 집어넣었는지 예,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를 저는 알 수 있겠네요. 매우 추측입니다. 예, 매우 추측입니다. 네, 네. 아니 그 천하람 위원님, 네. 기왕이면 이제 해외 순방 나가실 때 응원 받으면서 뭐 좋은 기분으로 나가면 좋잖아요. 해외 순방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하죠. 이번에 아세안 가가지고 또 뭐 지금 북한 이런 사태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데 맞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맞습니다. 많이 펼쳐질 거고 네. 아세안의 중요성도 역대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MBC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도 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이상한 데다가 쓰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된 시나리오에서 뭐 보수 언론을 배제시키고 전용기 타지 말라 그랬다. 저희도 욕했겠죠, 당연히. 김병민 위원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이거를 저희가 좋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MBC를 자꾸 우리 스스로 체급을 막 키워주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반윤 선봉 언론인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MBC 시청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왜 저희가 공영방송인 MBC랑 저희 대통령실이나 저희 당이 이렇게까지 척을 져야 되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아니 위원님?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에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의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네. 기분 나쁘다고 태우고 안 태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편의 제한이지 취재 제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용기에 타는 순간 취재예요. 공적 감시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전용기 자체가. 저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권력은 언론이 불편합니다. 언론과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3대 대통령,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그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아, 예. 그만큼 언론의 자유라는 건 보편적 가치고
우리 헌법에서도 보편적 가치로 그걸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자유를 그렇게 중시하고 취임사에서 33번을 말씀하신 만큼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시는데 이번 결정은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한마디만 좀 반론을 하고 네, 넘어가고 네, 이건 싶은데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말씀 주시는 게 뭔가 대통령실 혹은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서 MBC를 배제한 것처럼 이야기를 끌고 가시지만 정확히 네. 말하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대응들이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서 배제가 됐다는 것이고 네. 언론의 탄압 자유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가짜 뉴스를 선동하거나 뭔가 그런 얘기했을 때 그 언론사 망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자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가갖고 같이 탑승하고 있는 언론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쓴소리하는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네. 쓴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원칙에 대한 대응 속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네. 일부 조치가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원칙이 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보도나 그런 취재나 그런 질문을 한 언론사는 이번처럼 그렇게 배제할 건가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CNN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백악관 출입 카드를 뺏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켰고 법원에서도 이 제동이 걸려가지고 판결이 났죠.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런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바로 철회해야지. 이거 괜히 끌고 갔다가 대통령이 순방 가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묻히고 네. 순방 기간 내내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게 생겼어요. 그건 좀 아쉬운 근데 이게 대목입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수위,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특정 언론사 두 군데를 찍어서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인수위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찍어서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갔던 것 같은데 이제 요번번 MBC에 대한 수사겠죠. 다음 주 수사요? 아니, 다음 뭘 주나 또 다다음 수사까지 주에는 아닌데. MBC에 대한 수사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이제 강승규 수석에게 썼다가 강승규 수석이 지우면서 이게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이제 퇴장까지 당했죠. 주호영 위원장이 이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두고 여당 의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느냐, 친윤계 의원들에게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는 진짜입니까? 장제원 의원이 가짜뉴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소에 쓰는 표현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정진석 위원장한테 또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 예. 정진석 위원장이 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친윤이 아닌가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아니, 보도 나온 거 말고 예. 실제 이제 그 비대위원이시니까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핵심이죠, 핵심. 네, 그래서 아니, 보도 나온 건 우리도 그 다 이게 까만 건 아니니까요. 솔직히 전화 한 건 맞다고 그러죠? 아니, 저는 그 얘기해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진석 위원장이나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이 일이 이제 이슈가 돼서 커진 게 네. 의총 과정에서 나왔던 일부 의원들의 발언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인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퇴장 조치까지 했었어야 되냐라고 하는 네. 내용들이 아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인한 바에 그럼 이제 따르면 조금 더 솔직한 천하람 위원님. 일단 이용 의원이 초선인데 예. 지금 사실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네. 뭐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아니 사실 김은혜 홍보수석을 저는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을 퇴장시킨 친윤계 의원들,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혼내는 거 보고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내 분위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알기에는 주류적인 분위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했다라는 분위기가 그래요? 더 많거든요.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안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만 그런 거예요. 네네, 일부 의원들만 그런 것 같고 오히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거 앞두고 적절하게 잘 처신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몇몇 이렇게 좀 센 의견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신 분이니까요. 네, 여기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당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매가리가 없다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딱 의원 한 사람이 발언을 했대요. 그것도 그냥 자유발언 형태로 한 게 아니고 입장문을 정리해 와서 그 입장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네. 그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달한 거죠. 그분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초선 의원. 그 보도가 맞는 거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네. 전화를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뭐냐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이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내일부터. 장제원 의원이 또 나서가지고 이른바 이제 친윤 몰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무슨 저 행안부 장관 사퇴니 이런 얘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김은혜 수석 책임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은혜 수석의 그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이 네. 저는 취임 6개월을 맞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풀어서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XX들 표현을 네, 하셨잖아요. 네. 두 개를 결합시켜 보면 이 XX들 웃기고 있네. 지금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회와 야당을 보는 시선이에요. 저는 제발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좀 위선이라도 떠셨으면 좋겠다. 위선조차 안 떠는 건 최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한 1년 정도 봐왔던 윤 대통령은.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엄중한 상황들이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거나 또 여당은 정부랑 같이 한 호흡으로 움직여서 그림들을 또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결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거 누군가를 감싸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오늘 아침에 대장동 저수지 뉴스가 너무 큰데 이 428억 원의 주인이 누구일까? 네네. 그거 저희가 이런 일들이 네, 저희 일전에 다루기도 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다 다룰 같이 거예요. 국민의 오늘 힘을 주제는 대통령이 6개월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좀 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얘기로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영 원내대표가 잘못했다면 그날 운영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했을 겁니다. 왜 내보내냐? 내보낼 필요 없다. 이 자리 지켜야 된다라고 갑론들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런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은 민주당하고 전쟁 중이니까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 해주셔야 국가와 국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를 띄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원도 좋고요. 김병민 위원 아첨도 좋습니다. 응원. 예, 네. 응원. 윤석열 대통령님 협치가 어렵죠. 야당하고는 도저히 못하시겠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당하고만이라도 협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대표,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한두 시간씩 상의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당정대 협의 4번 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만나서 여당이라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꼭 삼아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비판 많이 하시던데 대통령 앞이니까 좀 떠네. 아, 그랬어요? 차단함 위원. 아유 예. 이 방송 보는 거예요? 자, 저희가 보시겠죠. 보내드립니다. 네. 아이고 보시겠죠. 대통령님 오늘 제가 깜빡하고 주신 시계는 못 차고 나왔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충.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혹여 젊은 패기로 이렇게 비판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늘 더 잘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님께서 대등하게 정무적인 토론을 할 만한 분들이 대통령실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님께 그 고독한 결단을 하실 때 어떤 분과 상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셔서 네. 그 짐을 좀 나눠지고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 좀 간당간당 위험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대통령님 그 해외 순방 잘 다녀오시고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2기를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기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려면 이태원 참사의 그 숨김없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문책하시고 일종의 환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텐데 그 평가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네.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병민 의원님 짧게 아버지 부르면서 한마디 하시죠. 짧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예, 대통령님. 우리 하람이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이거 잘 전달하겠습니다. 짧게. 혼밥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우리 약속을 한 바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랑 밥을 나누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 하람이도 좀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얘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